일단은 뭐 잡서는 다 드렸고 여러분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까지는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범위가 더 추가가 되지 않는 이상은 뭐 그게 끝이겠죠. 오늘 32번 할 차례라고 했죠. 그러면 32번부터 41번까지니까 개수가 9개? 9질문 정도 남은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원래 제가 예정을 잡았던 것보다 진도는 더 빨리 끝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한 번 수업이잖아요. 오늘 한 번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이 수업이 있잖아, 월금에.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어떤 주냐면은 우리가 항상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을 잡을 때요. 시험 시작하는 2주 전. 너네가 19일인가가 시험이었죠? 맞죠? 그래서 시험 시작하는 2주 전에 이제 시험 이제 진도 범위가 다 끝나도록 이제 세팅을 하는데 아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아마 다음 주 오늘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수업하면은 진도가 끝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한 해치 정도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첫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제 좀 잘 따라와줘서 그런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제 진도가 끝나게 되면 이제 금요일부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 했던 내용에 대한 이제 어떤 개별 코칭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 이런 건 다 끝내야겠죠 사실. 그리고 이제 각종 뭐 변형 문제라든가 뭐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유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암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마지막 진도를 위해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오늘은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32번부터 볼게요. 32번. 자 펜이? 자, 마찬가지로 주제 및 제목을 이제 작성을 했는데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좀 더 간단한 버전으로 제목이 나와 있는데 Time concept of children confused with space. 그래서 어떤 이제 시간과 공간을 이제 혼동하는 아이들이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Children confuse space with time and commit the fallacy of understanding time concept with space concept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공간과 시간을 혼동한답니다. 그리고요 commit the fallacy. commit은 이제 뭔가를 저지르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어떤 오류를 저지른답니다. 어떤 거에 대한 오류냐면요 understanding time concept.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요 그 이제 공간 개념과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는 오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오류를 하게 된다. 결국에 우리가 좀 정리하자면. 아이들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헷갈려 한다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인가 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실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실험, 연구, 조사, 통계 이런 것들은 보통 요약으로 내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요약문으로 내기가 되게 좋은데요. 제가 여기에 써놨거든요. 출제가는 포인트에.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추가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입학 빈칸 그래 순서 이외에도 요약문으로 이제 내기도 되게 좋습니다. 서술형이든 객관식이든 둘 다 좋으니까 추가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첫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진 뭐 어쩌고라는 사람이 frequently 이제 종종 분석했답니다. 뭐를 분석했냐면 아이들의 시간 개념을 분석을 했대요. via라는 단어는 이제 뭐뭐를 통해서라는 through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compare or estimate the time. 그러니까 시간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추정하는 그런 능력이랍니다. 어떤 시간이냐? taken by pairs of events.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이제 양쪽으로 일어나는 거겠죠? pair니까 짝지어진 거잖아. 그래서 짝지은 사건들의 소비된 그 시간을 비교하거나 추정하는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의 시간 개념을 자주 분석을 했었다랍니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두 가지 비교되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수행이 될 때 그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걸린 시간을 애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즉 애들은 두 가지 일을 묶어서 하나로 볼 때 이 과연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을까? 이거를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한 대표적 실험에서 두 개의 장난감 자동차가 있었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자, 두 개의 장난감 자동차가 보여졌습니다. 뭐 하도록 보여졌냐면 running synchronously on parallel tracks. 자, 그래서 우리가 parallel 하면 이제 평행의란 뜻이죠. 그래서 그 평행선로에서 동시에 달리고 있는 걸 이제 보여줬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선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있었나 봐. 장난감 자동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었나 보지. 이렇게. 자,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 다음을 보시면 one running faster and stopping further down the track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ing라는 이 형태, 이 형태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태 주의. 왜냐면 분사구문이거든. 분사구문. 지금 여기가. 여기 제가 이제 구문 분석에 써놓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앞에 이제 were shown이라는 이제 동사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보어 자리죠. 콤마 나와 있고 접속사가 없습니다. 자, 접속사가 없는 상황이니까 역시나 동사를 써서는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ng라는 이렇게 분사의 형태를 써준 건데 이 분사의 의미상 주어를 써서 원이라는 놈까지 이렇게 나와주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하나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 하나는 뭘 말하는 거야? 당연히 two toy cars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겠죠. 되니? 자, 그러면은 이거를 살짝 변형을 해서 써볼게, 쌤이. 살짝 변형을. 쌤이 혹시 지난번에 그 얘기 했었니? 그 분사 구문이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 혹시 얘기했었니, 선생님? 얘기했었나? 얘기 안 했나? 얘기 안 했나? 그럼 얘기 안 했으면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지울게요, 이거 좀. 어떤 거냐면, 자, 우리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는 그런데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 계속적 용법은. 자, 그런데 분사 구문은 어떠냐면은 분사 구문은 이제 우리 접속사에 따라 뜻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연속 동작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어. 연속 동작. 이 연속 동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돼. 그러니까 지금 분사구문의 연속 동작과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해석이 어때? 똑같다는 거야. 똑같아.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은 절의 형태라는 거, 분사구문은 구의 형태라는 거. 이게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를 얘로 바꿔 쓸 수도 있고 얘를 얘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변형을 되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변형 버전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잘 보세요. 계속적 용법 부분을 먼저 보자면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보통 콤마 찍고 위치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적 용법이죠. 재은이 왜 어디? 관계사 계속적 용법 그리고 그런데 뭐뭐 하다. 됐지? 미안해, 내가 빨리 쓴다. 개떡같이 썼어. 미안. 얘도 똑같은 거야? 그리고 그래서 뭐뭐 하다. 자, 다시. 이게 이제 계속적 용법인데 얘가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상관은 없어. 근데 보통 주격으로 많이 나오니까 일단 주격으로 써볼게. 그 뒤에 그럼 동사 나올 거 아니야? 이 동사를 보통 과거형을 많이 써. 보통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자, 그럼 얘를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우리 계속적 용법은 접속사와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지. 그러면은 and에 그냥 편의상 it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바꿔 썼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가 가능하냐면 이걸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거야. 얘를. 자, 분사구문은 지우고 주어 똑같으면 지우고 ing 하는 거죠. 되니? 그럼 지우고 ing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콤마 뒤에 ing만 남아있는 이런 버전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랑 뜻이 어떻다? 다 똑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되니? 그럼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자, 원문에서 여기다 쓸게요. 공간 좁아서. 자, 원문이 이렇게 있는데 원문에서는 콤마 위치하고 동사의 ed형이 나왔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원문에서는. 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위치를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밑줄 쳐요.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암기에 의존해서 풀었던 학생들은 맞아 이거 2기로 나왔었는데 그럼 얘 어법상 맞겠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앞에 위치가 없네? 아 이거 원문에서 위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씨 이거 ed 써야 돼? id 써야 돼? 이러면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 그러니까 이 원리적인 것만 알면 사실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얘를 접속사의 대명사로 바꾸고 지우고 i인자면 분사 구문이 완성된다 라는 거. 이 원리적인 것만 알면 그렇게 어려울 거 없거든요. 당연히 거꾸로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적 용법에서 1로 가는 거는 보통은 웬만하면 다 돼요. 보통은요. 그때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딱 하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어. 주어만 좀 신경 쓰자. 이거 말고 주의할 게 없어요. 그런데 분사 구문에서 계속적 용법으로 갈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사 구문은 해석법이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뭐 하면서도 있고요. 뭐뭐 때문에도 있고 뭐뭐 한다면도 있고 뜻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 연속 동작의 의미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걸로 바꿔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을 해봤을 때 이 분사 구문이 그리고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하다 라는 해석이 나온다면 계속적 용법으로도 바꿔 쓸 수 있겠구나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좀 많이 나오는 이제 패턴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게 원래는 고2에서 많이 나오던 패턴인데 최근에는 고1에서도 좀 등장하기 시작한 패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패턴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패턴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본문에 있는 문장이랑은. 그런데 병렬 구조를 활용해서 내는 좀 헷갈리는 포인트니까 같이 한 김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나열할 때 여러 개를 나열할 때 A, B, and C라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병렬 구조를 쓸 때가 많죠. 보통 우리가 병렬 구조에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동사 관련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동사 관련. 자, 이렇게 됐는데 얘를 쌤이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ABC라고 안 쓰고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써볼게. 동사의 과거형. 얘 번호도 안 쓸게. 동사의 과거형, 동사의 과거형, and 동사의 과거형. 자, 이렇게 나왔어. 병렬 구조야, 세 개가. 자, 얘를 쌤이 and를 요 앞에다가 써볼게. 여기에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앞에 이거 자리를 바꾼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요 놈은 어법적으로 맞을까요? 어때요? 얘는 어법적으로 틀렸습니다. 얘는 틀렸어요. 위에 건 어떠냐면은 위에 거는 요 콤마가 결국에 이 and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콤마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없는데요. 예외적으로 여러 개를 나열할 때만 접속사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아래 거는 어떻습니까? 아래 거는 이 콤마가 지금 and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랑 연결된 거야. 이러고 끝이야. 이러고 끝. 그럼 뒤에는 어떻게 나와야겠어? 접속사와 연결되는 게 없죠. 접속사가 아니에요. 콤마는.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분사 구문으로 써줘야겠죠. 분사 구문. 됐나요? 당연히 이때 분사 구문은 뭐가 돼요? 연속 동작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뭐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또 어디로 확장돼요? 이게 여기로 또 확장되는 거예요. 계속적 용법.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나열하는 이런 구조가 여기까지 확장돼서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되셨나요? 그래서 이 병렬 구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콤마가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나 여러 개를 나열할 때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두 번째, 동사를 쓰고 싶으면 접속사나 관계사를 써야 된다. 사이에다가. 근데 사이에 없으면 뭘 쓴다? 그러면 분사 구문을 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아마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주의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일단 해석 먼저 해보자. 어쨌든 그 같은 시간에 평행선로에서 두 개의 장난감 자동차가 달리는 거를 이제 보여줬는데요. 이게 보여졌는데 하나는 더 빨리 달려서 이제 그 트랙에 더 멀리 있는 곳에서 멈췄답니다. 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이잖아요. 맞아요? 둘 중에 하나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니까 one of them이라고 써도 되겠고 아니면 one of both라고 써도 되겠죠. 근데 both는 조금 둘 다니까 어감이 약간 이상하니까 one of the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봐봐.
이거를 얘들아 우리가 요 부분을 여기는 병렬 구조인 거 좀 이따 바꿀게. 요 부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 and one of them 시제 과거니까 과거 맞춰서 ran and stopped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내용상으로? 내용상으로 어때요? 그것들 중 하나는 그들 중 한 대가 더 빨리 달렸고 더 멀리 가서 멈췄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either of them이라고 써도 되겠는데 여기서 one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nd one of them인데 이 them과 and 이 them이 가리키는 건 결국엔 two toy cars잖아요. 그렇죠? 얘랑 똑같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계속적 용법으로도 쓸 수가 있겠네요. one of which라고 쓸 수도 있겠네. 맞아? 그리고 ran이라는 과거 시제를 써야겠죠. 이때 되니? 콤마 아니죠? sorry. and stopped.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법으로 낼 만한 포인트가 충분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 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접근하면은 running과 stopping이 나왔으니까 분사니까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 running 쓸래 run 쓸래 stopping 쓸래 start 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낸다는 거. 그렇게 안 내. 9의 버전으로 나온 거를 이와 같이 절의 버전으로 바꿔서 one of which라고 써버리면 된다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서는 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one of which를 이제 밑줄을 쳐서 뭐 문제를 내도 되고요. 아니면은 run이 여기서 뭐 빨리 달려서 뭐 이제 멈추게 되었다라는 거. 얘도 사실은 한 번 더 꼬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접속사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돼? 콤마 찍고 또 ing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지. 분사구문 또 쓰는 거.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렇게도. 됐어? 왜냐면은 이제 결국에 stop에 대한 주어는 누구야? 원이잖아. 원. 주어 똑같으니까 여기서 잠깐만 소리. end하고 start하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 이 start 앞에는 it이 생략된 거잖아. 앞에 있는 주어가. 그럼 분사구문 만들 수 있잖아. 지우고 ing. 그렇잖아. 그러니까 콤마 찍고 stopping이라고 써도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도 확장이 된다고. 됐어? 정말 그지같이 된다면 또 관계대명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쓰면은 좀 문장이 멋이 없죠. 이제 관계대명사를 두 번 쓰니까 보통은 그렇게까지 잘 쓰지는 않습니다. 됐죠? 자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문장을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좀 혼란이 올 수 있는 게 잘 봐. 원문에는 running, stopping이라고 나와 있었어. 근데 이 최종적으로 바꾼 버전은 어때요? one of which ran 나오고 콤마 찍고 stopping 하고 나왔죠. 그럼 여기 stopping에다가 밑줄 쳐놓으면 헷갈리지 않을까? stop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원문에선 stopping이긴 했는데 이거 맞나? 이러면서 이제 또 막 멘탈 붕괴가 온다는 거죠. 이 원리적인 거 결국에 이거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어려울 게 없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내용적인 거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실험에서 두 대의 장난감 자동차가 같은 시간에 평행선로상에서 이제 달리고 있었대. 요거를 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 여기 좀 지우고.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있는데 장난감 자동차를 이제 동시에 했나봐 했는데 얘네가 이렇게 달렸는데 한 대가 조금 더 이제 먼 곳에서 도착을 했나 보죠. 뭐 이렇게 됐나봐. 얘가 이제 좀 더 먼 곳에서 도착을 했나봐요. 자, 이랬을 때 The children, 아이들은 were then asked 그리고 나서 요청받았답니다. 판단하라고 뭐를 네모괄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라고요. Whether the cars had run for the same time 그 자동차들이 같은 시간에 달렸었는지를 판단해 보라는 거야. 여기서 had PP 쓴 이유는 뭐야? 얘네가 요청받기 이전에 자동차가 달린 걸 테니까 had PP 쓴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자동차가 같은 시간에 달렸었는지를 그리고 to justify their judgment 그들의 판단을 정당화하는 거거든. justify는 옳다고 설명하다, 정당화하다 이렇게 해석해. 그러니까 그들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설명해 보라고 또 요청을 받았다는 거야. 됐어? 이렇게 두 가지를 요청받았어요. 이 투부정사 두 개가 병렬인데 이 부분 어법으로 낼 만합니다. to justify. 왜냐면
여기서 had pp가 나와 있으니까 justified 이렇게 병렬 구조를 낼 수도 있겠죠.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저동고가 또 좋아하는 유형이 이런 병렬 구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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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형태로 쓴다는 점, 물론 동사원형 써도 되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굉장히 긴데 여기가 주어입니다. 한번 보시면 preschoolers. 자, preschooler는 이제 미취학 아동이겠죠. 그리고 and young school age children. 그러니까 어린 이제 나이에 그 학교 다니는 나이의 아이들 한 8, 9살 되나 보지 뭐. 이런 애들이 confuse 혼동한답니다. temporal and spatial dimensions를요. 즉 시각 이제 temporal이니까 시각적인 거겠죠. 시간 그리고 공간적인 거.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차원이죠. dimension. 이 차원을 혼동한답니다. 아래다가 제가 번호를 써놨는데요. 1번, 2번, 3번으로 써놨고 아래 내용 설명에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certain times are judged by certain points. 그러니까 시작 시간은 시작 지점에 의해 판단된대요. 두 번째, 이제 끝나는 시간은 끝나는 지점에 의해 판단된다는 거겠죠? 이거 생략된 거 are judged. 3번, and durations 지속 시간은요. 지속 거리, 그 거리에 의해서 판단되는데요. 콤마하고 do each of these errors 라고 나와 있거든요. 얘를 지금 어떻게 바꿔놨어? each of which라고 제가 써놓은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접속사에 지금 명사가 나왔어요. these errors, 이러한 이제 오류들. 이런 오류들이 뭐야? 1번, 2번, 3번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each of which, 그러한 것들 각각은, 그러한 것이 뭐야? 1번, 2번, 3번은 3번 각각은 이런 말이기 때문에 each of which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어퍼 포인트가 많이 보이네요. 자, 어쨌든 이러한 오류들 중 각각은 does not necessitate the others.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necessitate, 필연적으로 동반하다. 자, 필연적으로 동반하지는 않는답니다. 자, 뭔 말인지 내용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봐봐. 1번, 2번으로 나눠서 써놨는데 1번부터 보면은 시작 시간이 시작 지점으로 판단이 된대. 애들 입장에서는 시작 시간이잖아. 시간. 그러니까 시간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점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야. 시작 지점. 이 지점이란 건 뭐야? 공간의 개념이잖아. 공간의 개념. 마찬가지로 정지 시간이 아니라 정지 지점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지속되는 시간 몇 초가 걸렸냐 이게 아니라 이 거리로서 판단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시간과 공간을 헷갈린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동일하면 공간도 동일하다고 판단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시간과 공간 개념을 혼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 설명을 보면은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각각의 오류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별개로 발생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이게 한글 내용을 보면은 이 오류들 각각이 나머지 오류 모두를 필연적으로 동반하진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각각의 오류가, 그러니까 1번 오류, 2번 오류, 3번 오류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별개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 지금은 이 내용과 아래 내용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즉 시작점이 동일하다면 그리고 달리는 지속 시간도 동일하다면, 자, 시작점이 동일해요. 시작점, 지점이에요. 공간. 그리고 달리는 지속 시간이 동일하다면, 그럼 남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거리가 남는 거죠. 이 거리. 그러니까 이 두 대가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거리를 가야 되느냐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자, 시작 지점이 똑같아.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냥 달리기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나랑 지원이랑 달리기를 시작을 한다고 쳐봐. 시작 지점 똑같아. 자, 5초 동안 달려봐. 자, 똑같은 시간을 달렸어. 그럼 우리 둘이 도착하는 지점이 똑같나? 우리가 달리는 속도가 똑같나? 당연히 아니잖아. 그렇잖아. 이거는 지원이와 나의 어떤 피지컬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오류가 나머지를 필연적으로 동반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오류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야. 얘가 이러면은 얘가 이런다.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얘가 공간이 뭐고 예를 들어 얘가 시작 지점이 여기고 얘가 몇 초 동안 달리니까 얘네는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우리 3단 논법이라고 했잖아. 3단 논법.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3단 논법이라고. 근데 이런 3단 논법 같은 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시작 지점이 동일하다. 달리는 시간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가는 거리가 똑같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hands. 따라서 공진 자는 거 아니지? 자는 것처럼 눈이 왜 이렇게 빨갛냐? 봐봐. hands. 따라서 a child may claim. 아이는 주장할 수도 있는데 뭐를? 대절이야를요. 또 cars. 자동차들이 started. 시작했다. 그리고 stopped running together.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서 그러니까 달리기를 시작했고 달리기를 멈췄다라는 거 있죠.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멈췄다는 거라고 말할 수 있대. 그건 맞잖아.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멈춘 것까지는 맞아. 이건 맞아. 이건 맞아. 그러니까 correct란 거야. 근데 또 대절이야라고 주장할 수도 있대요. 또 car, 그 자동차가 which stopped further ahead. 그러니까 좀 더 멀리에서 멈춘 자동차, 요 자동차가 ran for more time.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달렸다. 더 오래 달렸다는 아니죠. 더 멀리 달렸다는 맞겠지만 더 오래 달린 건 아니잖아. 똑같이 얘도 5초 달렸고 얘도 5초 달렸다. 뭐 몇 초인지는 안 나왔지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과 공간적인 거에서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애들은 시간 차원과 공간 차원을 혼동한다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고 여기 방금 전에 내가 말한 애들은 시간과 공간을 착각한다라는 거에다가 이제 살을 조금 붙이면 돼. 그게 바로 이 글의 요약문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32번 한번 다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법 포인트가 좀 많아서 아까 저기 포인트에 출제에 어법이 없었네요. 어법도 좀 추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법으로 내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포인트들이 저는 사실 영작으로 내기에도 꽤나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부분을 이제 빈칸으로 뚫든 뭐 아니면 한글을 주든 해갖고 이제 영작으로 내되 이제 기존과 당연히 다르게 내야겠죠. 아까 이제 쌤이 말한 것처럼 이런 이제 분사구문이나 계속용법을 다르게 이용해서 영작하는 뭐 이런 식으로 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주제 제목 두 가지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고 내용 한번 살펴보자. The importance of material supply for development of the alternative green technologies예요. 즉 친환경 대체 기술이 되겠네요. 친환경 대체 기술의 개발을 위한 재료 공급의 중요성이랍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재료 공급이겠네요. 재료 공급. 두 번째, the shortage of resources. 자원의 부족인데요. 어떤 자원이냐? Needed to produce high-tech goods니까 첨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자원의 부족이 will happen in the future.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자원의 부족이라고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the shortage of resources라고. 그럼 1번과 2번에서 공통되는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자원의 양이에요. 양. 쉽게 말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가용 자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가용 자원. 그러니까 재료 공급이 중요하다. 자원이 부족할 거다. 이게 자료래. 말이 꼬이냐? 재료. 이 재료가 얼마나 남아 있게 될 것이냐. 이 재료 공급이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주제문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추상적인 경우가 많겠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구조를 먼저 보면 나데이법이 나와 있거든. 내가 항상 말하는 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나데이법비는요. A 부분은 중요한 게 없습니다. B 부분이 무조건 중요해요. B 부분이. 그래서 원문에서 in our ability to secure the ingredients to produce them 여기가 빈칸으로 나왔었습니다. B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래인데요. 우리의 첨단 기술 제품의 미래는 놓여 있을 수도 있답니다. 나데이법비 어디가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마인드의 제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있을 거래. 어떤 능력? To secure. secure는 동사로 확보하다. 재료를 확보하는 거래요. To produce them. 그것들을 생산할 재료를 확보하는 우리의 능력이 있을 거라는 거야.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제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첨단 기술의 미래라는 것 자체가 뭐야? 첨단 기술 자체가 뭐야? 굉장히 어떤 이제 여러 가지의 재료와 그리고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집약된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여태까지는 어땠냐면은 그 기술력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지. 사람들이 얼마나 짱구를 잘 굴리느냐, 머리를 얼마나 잘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의 어떤 한계가 어떤 거냐, 제한점 이런 게 이제 아니라 어떻게 될 거래? 그냥 단순하게 그 재료를 얼마나 잘 확보할 것인가, 그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을 거라는 거야.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 기술은 그 이제 그 유명한 게 그 독도의 그 메토나이드레이드인가요? 맞나? 그 이제 우리가 그 독도가 막 우리 땅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창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독도를 수호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자원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자원이 이제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이제 그냥 거기가 이제 그 뭐 황금어장이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메탈하이드레이드라고 해서 그 미래의 그 자원 뭐 이런 게 이제 그 메릭돼 있다고 해요. 독도 쪽에. 그래서 원래는 일본이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독도에. 근데 이제 그 메탈하이드레이드 이제 묻혀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작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In previous eras. 자, 그래서 이전 시대에 어떤 이전 시대냐? 철기나 청동기와 같은 이전 시대에는요. 발견이 of new elements. elements는 원소죠? 그 원자의 그 원소를 보통 우리가 element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원소의 발견이 brought forth 했답니다. bring forth인데 이게 produce랑 같은 뜻이에요. 만들어내다. 자, 만들어냈습니다. seemingly unending numbers of new inventions를요. 자, numbers of하고 나왔는데 그냥 굉장히 많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언어모르고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끝이 없을 것 같은 무수한 양의 무수한 새로운 발명품들 이렇게 되겠죠. 이 발명품을 생산해냈답니다. 즉 예전에는요 어떤 새로운 원소를 발견해. 그러면 그 새로운 원소의 발견 자체가 뭐야? 그냥 발명품을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발견을 하면 뭘 쨍그랑쨍그랑이야. 자, 근데 이제는 The combinations may truly be unending. 그 조합은 정말로 끝이 없을 수도 있답니다. 여기서 조합? 끝이 없을 수 있다? 뭔 말일까? 패러프레이징 바로 읽어보자. 자, 여기서 그 조합은 뭘 말하는 거냐면 새로 발견한 원소들 있죠? 이거를 새로이 조합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철기나 청동기 시대는 어땠대요? 새로운 원소의 발견 자체가 끝이 없을 것 같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 위에서. 지금은 어떠냐면 그 원소의 발견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우리가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지금 시대에서. 그게 아니라 그 원소의 조합으로 발명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합이 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합이 끝이 없다. 이렇게 조합해보고 또 저렇게도 조합해보고 이렇게 조합하니까 이게 나오고 저렇게 조합하니까 이게 나오고 조합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We're now witnessing. 우리는 현재 목격하고 있습니다. A fundamental shift.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를요. 어떤 변화냐? In our resource demands니까 우리의 자원 수요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답니다. 전에는 자원 자체는 풍부했는데 그거를 이제 발견할 때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웬만한 원소가 발견되고 나서는 이제 조합으로서 뭔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이랬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근본적인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거야. 이제 또 발견의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발견의 시점.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발견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자원을 확보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원을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자원 수요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즉 자원 수요가 예전과는 좀 다르다를 말하고 있는 거고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At the point in human history. 자, 인류 역사의 어느 지점에서도 have we used라고 나왔는데 지금 도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have we used라고. 왜 그러냐? 부사구가 문두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장소의 부사가 이제 문두에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 도치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주의할 점. 왜냐면 어떠한 지점에서도 근데 여기 no가 붙어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어떠한 지점에서 이렇게 no나 not이나 never 같은 게 문장 앞에 나오면 동사를 부정해 주듯이 해석하면 편해. 실제로 동사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말로 해석할 때 동사를 부정하듯이 해석하면 편하다는 거야. 인류 역사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는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뭐를? 더 많은 원소를요. In more combinations, 더 많은 조합으로. 그리고 in increasingly refined amounts,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뭔가 이제 refine은 정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제된 양, 그러니까 정밀하게 된 양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현대에서는요, 이게 지금 현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현재 완료 썼잖아 지금 시제를 보면.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어떠냐면 상당한 원소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있고 이 원소들의 조합 그리고 엄청난 정밀성 이걸 가지고 그보다 더 많은 원소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 옛날에 뭐 탄소가 없던 시절에 탄소 발견했어, 뭐 산소 발견했어, 뭐 질소 발견했어, 막 이러면은 그냥 이 원소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야 이거 못 보던 물질인데 이걸로 뭐 만들어 볼까? 이 발견 자체가 어떤 거에 발명으로 이어졌다는 거야. 예전에는 발견, 발명, 발견, 발명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얘랑 얘를 막 조합하고 얘랑 얘랑 조합을 하고 막 조합을 엄청 많이 해. 그럼 조합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써? 단순히 탄소만 쓸 때보다 얘를 조합해서 쓸 때 쓰는 양이 더 많지 않겠냐? 쓰는 양이 더 많지 않겠어요? 탄소만 쓸 때, 산소만 쓸 때, 질소만 쓸 때보다 탄소만도 쓰고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고 조합을 여러 가지로 하면 할수록 어때요? 당연히 이 사용해야 되는 원소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더 많은 원소의 양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현대보다 더 많은 원소를 더 많은 조합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예전에는 얘만 했거나 기껏해요 요 정도 조합했거나 이게 다였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더 하이테크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더 많은 원소의 조합이 들어가게 되니까 더 많은 조합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돼? 오케이야? 자 다음 내용 볼게. Our ingenuity. 자, 우리의 ingenuity는요, 창의성은 will soon outpace는 앞지르다라는 겁니다. 곧 앞지를 거래요. 우리의 물질 공급을요. 여기가 되게 짧은데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이 필자가. 우리의 창의성이 우리의 물질 공급을 앞지를 거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창의성이 뭘 말하는 거냐? 하나씩 보자고. 창의성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새로운 발상으로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런데 창의력이 즉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게 창의성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물질 공급을 앞선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고. 창의성이 문제가 아니라 자원 확보를 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공급을 앞선다는 걸 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원소가 뭐 예를 들어 한 300개가 발견됐다고 하면 가정해보자. 300개. 그럼 이 300개에 대한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 한 500만 개 나왔다고 쳐봐. 이게 조합의 경우의 수로 한번 가정해볼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야? 이제 이 조합의 경우의 수는 다 나왔다 이거야. 점점 이제 거의 다 나왔다고. 이건 뭘 활용한 거야? 창의성을 활용한 거잖아. 창의성. 아니? 자 그런데 조합은 다 나왔는데 새로운 원소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새로운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창의성이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원소의 개수, 이 조합의 개수를 이미 따라잡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미 조합 다 해봤는데 얘 갖다가 뭘 더 할 게 있나? 얘가 더 할 건 없어. 이제 뭘 해야 돼? 새로운 거 찾아야지.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따라잡았으니까 새로운 원소 딱 하나만 발견해도 어때요? 또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자. The situation. 이 상황은 comes at a defining moment. 자,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게 된답니다. 어떤 순간이냐? when 관계부사야. The world is struggling to reduce its reliance on fossil fuels. 자, 세계가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래요. 뭐 하려고? To reduce its reliance니까 그것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고. 어떤 의존? 화석 연료에 대한 그것의 의존이랍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자 이 세계가 고군분투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오게 된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역시나 또 패러프레이징. 이 상황, 즉 창의력이 물질 공급을 앞지르게 되는 상황이야. 이게 언제 오게 되는 거냐? 화석 연료에 최대한 기대지 않으려 할 때 발생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바로 이어서 볼게. Fortunately, 다행히도 rare metals, 희귀한 금속들은 are key ingredient, 중요한 재료예요. 뭐에 있어서? 친환경 기술에서. 이게 정말 다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희귀한 금속들이 있는데 잘 구하기 힘든 게 이게 친환경 기술의 핵심 재료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뭐 풍력 뭐 이제 터빈이라든가 그다음에 솔라 패널, 태양광 전지판 이런 거와 같은 친환경 기술의 핵심 재료랍니다. 즉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덜 수 있는 것들이잖아, 얘네가 전부 다 예시들이. 이런 예시를 이제 지금 현재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they help, 그들은 돕는데요. 네모 괄호를요. convert A into B인데요.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천연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천연 자유제. 어떤 거? 태양과 바람과 같은 천연 자유제를 전환하도록 도와준대요. 뭐로 전환하는 거야? The power that fuels our lives. 우리의 생활의 연료를 공급하는 동력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준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그 fossil fuels 이런 거를 사용했어요. 이제 화석 연료를 이제 사용을 해 왔었는데 그런 화석 연료와 같은 거를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 생활에 동력을 공급하도록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이게 개연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글의 핵심 논지는 뭐였습니까? 핵심 논지 뭐였어? 우리 지금 창의성으로 다 따라잡았다. 이제 뭐다? 자원 확보가 핵심이다. 지금 이 얘기였잖아. 자원 확보가 핵심이다. 근데 자원 확보가 핵심이라는 내용과 이 말은 잘 연결이 안 돼. 아니 아까는 자원 확보가 핵심이라며. 근데 무슨 태양이나 바람 같은 거가 우리 생활의 연료에 뭐 동력을 가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러면 자원 확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을 봐봐. 그래서 하고 나왔죠. 하지만 without increasing today's limited supplies, 오늘날의 제한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없다면, 이 제한된 공급을 늘린다는 건 당연히 그 자원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다면 we have no chance, 우리는 기회가 없을 거랍니다. 어떤 기회냐? of developing the alternative green technologies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친환경 대체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조차도 얻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To slow climate change. 뭐랍니까? 그 뭔가 이 climate change가 기후 변화죠.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친환경 기술. 이거를 발달시킬 기회조차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 기술 좋다 이거야. 지금 있어. 다 있는데 우리가 현재 친환경 기술만으로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분명히 일반적인 지하 자원을 쓰고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이런 화석 연료를 쓰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뭔가 추가적인 어떤 그런 자원, 추가 자원 같은 게
없다면 새로 발견하는 그런 자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은 분명 미래에 우리가 쓸 자원이 안 남게 된다.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이런 거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 이미 이제 그 친환경 기술을 발전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자원이 이제 좀 이 자원 확보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쭉쭉쭉쭉쭉 그 친환경 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결국 친환경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또 화석연료나 새로 나오는 그런 이제 그런 뭐 우리가 발명하고 조합해서 만든 그런 것들, 그런 재료들 이런 걸로 다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건데 얘네가 자원 확보가 안 되면 친환경 기술이고 나발이고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원 공급의 확보가 돼야 친환경 기술을 발전시키는데도 제동이 안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 관련 제품 생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야. 뭐가? 자원의 확보가. 어느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미래의 그런 기술에 있어서는 자원 확보가 1순위다. 이거를 얘기하게 된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글은요. 정말 중요한 게 중간중간에 흐름이 바뀌어서 여러분을 되게 혼동을 주는 그런 녀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흐름상 어색류로 내면은 가장 난이도가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에 흐름상 어색을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이 글의 주제는 하나도 안 어려워. 주제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대입파악으로 나오면 땡큐베리 강사야. 근데 문장 간의 개연성, 문장 간의 연결성이 제일 어려운 지문이거든. 그러니까 왜 이 말 다음에 이 말 나오고 이 말 다음에 이 말 나와서 이렇게 되는지 그 연관성을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되니? 자, 좀만 쉬었다 할게.